한강 토로스 사건의 범인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고 나오면서 변사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노를 표출했죠. 또 다시 대도 또 죽일 거다라고. 이 범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적 분노가 사회적 분노로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이 범인은 모텔 종업원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분노에 팽배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사실 뭐 피해자의 다툼이 여관 모텔 같은데 투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일상적으로 뭐 말싸움도 하고 다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스스로 망상을 느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표현적인 피해자의 태도가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치고받고 정도 아니면 뭐 그냥 욕하고 말고 하는 정도로 끝냈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다른 어떤 것에도 연유한 분노가 폭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또 거기에는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암시된 사체 손괴 방법은 연결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4만 원 때문에 반말해서라고 석연차는 해명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만 원 때문에, 단돈 1,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그 현재 상태가 그 범행과 그 다음에 잔혹한 사체 훼손을 이끌었겠죠. 제가 이제 뭐 같은 내용을 반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첫 번째 부분은 범행은 실제로는 사흘간이나 방치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살해는 그러니까 나흘이니까 8일 정도의 범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나흘 후인 12일 날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시신을 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강에서 시신을 유기할 때가 한강시민공원의 그 강변에 접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차를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했다고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나흘이나 방치했을까? 아니면은 나흘 동안 훼손했을까? 이것이 핵심적인 거죠. 행동 증거로 봤을 때는 자신에게 모욕을 준 시신을 그대로 갖다가 유기한다. 이거보다는 일정 정도 시신을 훼손을 하거나 훼손을 하는 과정에서 방치하는 것 자체도 그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만큼 본인이 분노했다는 것을 죽은 시체한테나마 알려주려고 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으리나 방치를 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혈액을 빼내는 작업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가지 용도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범행을 한 다음에 빠르게 무엇인가를 시신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범행의 이유가 그 대상자에 대한 큰 분노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큰 분노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그 대상자한테 있는 건 아니죠. 그 일종의 분노망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욕적인 자세로 계속 모욕을 가하면서, 죽은 시체한테 모욕을 가하면서 있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천천히,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부패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전제는 그거죠. 본인이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러고 얘는 모텔이라고 하고 본인이 그 종업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드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나 거기서 실종돼도 모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연된 모욕 행위, 공격 행위, 그러니까 사후 공격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범인이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니라 언론에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에 얘기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억울해서 죽였다 라고 하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구로잖아요. 구로 경찰서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대표적인 종로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본인의 언론 플레이, 본인이 그만큼 뭔가 좀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맥락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범인이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오로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아니면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에 대한 이유가 사회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사회적인 이유를 그 피해자가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종의 망상인 거죠. 책임 전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종로경찰서 이런 거를 자수, 이런 방식을 택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 유기할 때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뭐 계획해서 지문도 없애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촘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인지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치죠. 그럼 그렇게 치명적인 걸 놓치냐?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생각한 특정한 방식의 시신을 모욕하고 그만큼 훼손해서 보내고 그럴 만한 그 피해자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냐?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잔혹한 범죄만 생기면 이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형 범죄자들도 이 다른 어떤 것을 봐서 잔혹하게 사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죠.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꼭 사이코패스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것은 본인의 분노를 가지고 타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꼭 사이코패스냐?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이런 분노 범죄, 사회적 분노 범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계속 소위 그 자칭 전문가라는 말도 안 되는 전문가들이죠. 예, 오늘도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유형은 그 타인에 의한 자살이 되는 거죠. 이건 사회적 자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 타인을 공격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자신의 사회적인 인격을 정리하고 싶은 사회적 자살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